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께 해설해 드리고 있는 이철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이 녀석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황당한 마음을 더 황당하게 만들어드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 또는 중국 정부는 한국에 무엇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들을 요구해 왔고 또 어떤 것들을 요구할 것 같습니까? 별로 생각나는 게 없죠. 뭔가 말싸움도 많이 했고 의견 충돌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중국이 우리 한국 보고 뭐 해달라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드는 철수해야 돼. 이거는 기억이 나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에는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는데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뭔가 중국에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물론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당연히 어느 정도 개방하고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줬어야 하는 부분을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거기에 가서 그러면 곤란하지 않냐, 이런 걸 열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그렇기는 한데 다른 나라가 중국에 요구한 거에 비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매년.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막 요구를 해왔죠. 시진핑 주석 방문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 있는 어떤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시진핑 주석은 왜 그렇게 오라고 그러느냐. 가로 열고. 시진핑 주석이 싫다며. 중국 싫다며. 가로 닫고. 이렇게 했더니 시진핑 주석이 올 때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선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진핑 주석 보고 방한해달라고 하는 거는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님,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이래서 한번 모시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고 오세요. 선물 보따리 잊지 마세요.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갈 때 선물 보따리로 뭘 들고 갔지?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별로 들고 간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서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방어하고 온다. 이게 기본 스탠스니까 말이죠. 결과적으로 중국은 수교 이후 지금까지 줄곧 한국으로부터 요구받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요구받는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 공정거래 내지는 공평한 무역 이런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롯된 거긴 한데 아무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온다 그러면 일단 피곤해해요. 아, 이번엔 또 뭘 해달라고 그럴 것인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시장주의적인 논리가 강했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해 왔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그게 다 이제 정권의 실적으로 이렇게 잡혔죠. 그동안 한국이 중국에 요구해 왔던 거를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 한국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이거고요.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뉴스를 보면 중국에 가서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면 중국 안에서 들여다보면 중국에서 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대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비토하는 입장에서 대했을까요? 한국은 가능한 한 배척하는 입장에서 대했을까요? 아니면 가능한 한 한국의 입장을 수용해주는 그런 노선을 취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정부 부처 상당 지위에 있는 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 박사, 우리가 말이야 중국 정부하고 이제 그談判을 해야 되는데 그談判의 스킬 같은 것 좀 묘수, 노하우 이런 것 좀 가르쳐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좋죠. 그래요. 뭘 원하십니까? 뭐 이거 A, B, C, D, E, F, G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뭘 주겠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주긴 뭘 줘? 아니 달라고 하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없는데? 근데 전 놀랍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내고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스탠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한 지가 이제 꽤 됐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핵전력 빼고 세계 군사력 5위, 경제 규모 12에서 12위, 문화 교양 수준이 높고 K-팝이 전 세계를 좌우하는,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가 외교에 대해서 또 대중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변화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잖아요.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중국은 한국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중국에 요구할 게 앞으로도 많이 있어요. 만일에 내일 만나러 간다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적당히 적어보기만 해도 한 페이지 가득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정부도 관심이 없고 국민도 관심이 없고 언론도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 전략이라는 게 가능한가? 이제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최근에 한국에 요구했던 것,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아마도 한중일 FTA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岐산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와서 요청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가 FTA로 한 경제 블록으로 묶인다면 이 경제 블록의 규모는 EU를 훨씬 초과한다. 그러니까 세계 1위에 경제 블록이 성립하고 시장이 성립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시장, 규모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중국의 그런 요구사항에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찬성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국의 생각과 그런 요구사항, 그리고 중국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요구사항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이 한국에 바라는 것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초지일관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재 중국이 가지는 가장 큰 국가 목표는 타이완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목표를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할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완 전쟁, 양안 전쟁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주장을 해왔죠. 뭐가 돼도 좋은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뭐가 돼도 좋은데 밀실에서 소수자가 결정하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큰 사안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우리는 남일처럼 생각을 하지만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지 우리가 궁금해합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왜 공격했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휴전도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데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만일에 타이완을 공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우리 국가 전략이 없으면 사실 어떤 얘기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요구사항은 다 출발점이 대부분 거기일 테니까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왕岐산이 와서 국가 전략적 차원의 공급망 공조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미국이 압박하고, 그래서 그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괴로워서일까요? 미국을 한국이 대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은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지될 수 있는 공급망 체제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에 한국이 협조할 거냐 안 할 거냐, 최소한 중립을 지켜줄 거냐 안 지킬 거냐, 그럼 무기를 들고 우리와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입장이 양안전쟁이 일어나 미국하고 중국이 무력으로 충돌해. 그럼 우린 총 들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또 중국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가장 적국이잖아요. 군사적으로 사실상 한미일 군사 동맹에 가까운 체계로 간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한국 정부와는 할 얘기가 없겠죠. 그러니까 뭘 요청을 하든 별로 들어줄 생각이 없겠죠. 중립을 지키겠다. 요거는 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의 계엄 사태를 보고 중국은 혹시 행여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가지는 최대한의 희망치는 어쩌면 한국이 중립을 지켜줄지도 몰라 라는 거죠. 우리가 중국 편에 들어서 미국과 싸운다? 그건 우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거기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느냐?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중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 어떤 전략을 세워도 허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중국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은 해줄 수 있고 어떤 것은 해줄 수 없는지, 이거를 다 그냥 정부, 외교관 뭐 이렇게 맡기지 말고, 이것이 큰 우리 국가 전략,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 국민들의 경제와 큰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사회적 논의를 해서 어떤 중지를 얻는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기지만, 어두운 그 시기는 어두운 시기대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구석구석에서 자기 일 하실 분들도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국회 외교안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부처 그리고 관계 전무기관들이 희망컨대 태스크포스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이런 작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간곡히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제가 평소에는 잘 발언을 하기 어려워서 못하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고 부디 한번 긍정적으로 넓은 마음으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